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성장연구소 대표 김명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 겨울방학 시기인데 저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그 자유학년제로 보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유학년제를 해봤지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어떤 걸 잘하는지 찾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학생이 이제 맞춰지고 예비 고1 학생들이 이제 뭐 입시 준비를 3년 동안 입시 준비를 해서 어떤 진로를 설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큰아이가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인데 큰아이와 둘째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능을 강점으로 가지고 태어났을까. 물론 그 지능은 엄마와 아빠의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자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강점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 진로 설계를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그 결과지입니다. 이것은 다중지능 지문을 통해서 손끝에 있는 이 지문을 잉크로 찍어서 스캔을 해서 연구소에 보내게 되면 그 결과를 판독해 주면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자녀가 강점이 무엇인지 타고난 게 무엇인지 상담을 해 봐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처음 접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다중지능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적성평가원의 지문 적성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잠재된 다방면의 뛰어난 능력은 단순히 지능 지수만을 재는 IQ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다.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을 바탕으로 태아 13주에서 19주경에 염색체의 유전자 컨트롤에 의해 발육 형성되는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문의 불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평생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검사라서 지문 시 외부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 보다 높은 소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지능 이론과 인격적 특징 및 대뇌 발달의 연관성을 통해서 기존의 적성 검사와는 다른 차별적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다, 지능과 재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버드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정신구조, 즉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책을 1983년도에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중지능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다,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음식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에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재주가 좋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능은 타고난 것이고 재능은 본인의 노력하에서 따라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지능과 재능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쓰는 지능과 재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학생은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든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든 그것은 모두 두뇌 활동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두 지능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역시 두뇌가 음계와 리듬, 그리고 강약과 멜로디, 그리고 곡 전체의 분위기를 인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악보의 변화와 건반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두뇌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피아노 연주란 그저 아무런 건반이나 누르는 일과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주 활동은 마땅히 두뇌 활동과 그와 관련된 지능이 작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재치 있게 하거나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 어딜 가든 길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모두가 그 분야에 타고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개발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 같은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란 생체, 심리학적으로 내재된 가능성 혹은 능력이라고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정의하였습니다. 이 가능성의 대표적으로 크게 8가지를 나누었습니다. 8가지 다중지능 이론은 첫 번째 음악지능, 두 번째 신체운동학적 지능, 세 번째 논리수학적 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탐구지능 이렇게 8가지 지능을 나누었습니다. 가드너는 가드너가 발표한 정신구조, 그 다중지능 이론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자신은 초, 중 등 교육에 깊은 경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주어진 다중지능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그냥 프로그램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란 것은 현장 교육자들이 다중지능 이론에 보여준 놀랄만하게 다중지능 이론에 현장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교사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 과정을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아예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해서 교실에 설계를 하고 있고 학교 전체 건물을 아예 다중지능 이론에 맞게 지어서 교육하는 곳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1970년 초에 일어났던 열린 교육 열풍을 연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중지능 이론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작업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을 소개해 드린 것은 학습 코칭이나 진로 설계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아이마다 타고난 지능이 어떤 강점 지능이 타고났는지 상위에 있는 그 강점 지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8가지 다중지능 중에 예를 들어서 강점 지능을 가지고 진로를 설계를 하거나 그 아이가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습 코칭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소개해 봐 드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2016년 1월 달에 처음 다중지능 이론을 교육을 받고 접하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도 다중지능 이론 검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 모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한번 검사로 이렇게 강점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학교에서 어떤 이렇게 학년이 바뀐다라든지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지 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이 감정과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엄마가 알고 아이를 대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좀 더 편안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고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봐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